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8월 12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국의 상반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출처 자료죠. 한국관광공사는 통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국의 관광부 또는 관광공사에서 집계, 발표하는 한국인 입국 통계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번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최종 업데이트는요, 8월 2일이고요. 올해 6월까지 집계 결과입니다. 그리고 해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점을 감안해서 관광청에서 갖고 있는 내부 자료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누락된 국가의 경우는 해당국에서 알리지 않은 국가죠. 누락돼서 발표가 안 나오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몇몇 곳이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감소세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세이셸 마이너스 27%, 5월까지 집계인데 이렇고요. 캐나다도 마이너스 16.9%, 이 역시 5월까지 누계입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고요. 세이셸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연이어서 계속 마이너스 감소세를 매달 보이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기존에 몇 년 동안 세이셸 관광청은 한국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서 이 같은 그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의 경우 지난 2월 2.6% 증가 외에 매달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 경제 보복 조치 이전인 6월까지만 살펴봐도 이미 하락세는 시작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우려했던 곳이죠. 홍콩이 이제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좀 빠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1.3%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요, 미얀마네요. 6월까지 누계 84.2%를 기록했고요. 또 터키가 5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41.6%, 그리고 세르비아가 22.2%, 그리고 베트남이 21.3%, 오스트리아가 5월까지 누계임에도 불구하고 12.8%, 그리고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10.2%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항공편 취향 등 올해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역이죠. 몽골 같은 경우는 2월과 5월 두 달치 실적만으로 6.5% 성장을 기록했고요. 한때 에어모리셔스 직항편 기대가 있었는데 잠시 좀 잠잠해진 모리셔스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휴양지 특성상 동계 시즌 성장에 힘입어서 상반기에만 약 7%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사태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에서는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융자는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는 이제 여행사, 호텔, 여행업계 전반적으로 되고, 면세점 등,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업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일본 아웃바운드 업체 등이 대상이 되겠고, 기획재정부 등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자금 규모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예상컨대 한 500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신청업체가 늘어나면 지원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관측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중견 또는 중소 업체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어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은 따로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업계에서 알려지자 업계 내에서는 이번 긴급 운영자금 특별 융자 역시 또 다른 융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5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죠. 유동규 사장 주재로 일본 정부 경제부과 일본 외무성의 한국 여행주의 조치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요. 예스 코리아 고 경기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국내 관광 산업의
미칠 악영향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열겠다는 것인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광고, 그 다음에 세일즈 콜 등 일본 관련한 관광 마케팅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유동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내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국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일본 만행간을 지어서 국민뿐 아니라 글로벌 관광객에게 과거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대처에 대해서 여행업계 내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회의에서 논의된 것과도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있는 산업으로 우리 국민이 국내를 관광하고 외국인도 관광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죠. 또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역시 외교 문제로 인해서 민간의 교류까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비춰볼 때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선택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그리고 또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면 중단은 관광공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정이라는 그런 지적이 팽배한 상태고요. 한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된 후에 다시 일본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관광 교류는 민간 교류의 시작이며 향후 일본 관광객 유치는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인바운드 유치 순위가요 3번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풍선이 크루즈 상품을 출시해서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크루즈 관광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춘 행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운행되는 상품의 선사는 셀러브리티 크루즈와 프린세스 크루즈가 된다고 나왔네요.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럭셔리 크루즈 여행 상품은 푸른 바다와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 또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아주 훌륭한 식사죠.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크루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선내 각종 인프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전일정 5성급 특급 호텔에서의 숙박을 비롯해 쇼핑, 옵션, 팁,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 이용까지 모두 포함된 럭셔리 올 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상품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블리치 골프링크와 캘리포니아 골프 크루즈 12일, 프린세스 크루즈를 이용하고요. 또 이태리와 그리스섬 완벽 일주 크루즈 13일짜리네요. 셀러브리티 크루즈. 그 다음에 볼리비아 남극 크루즈 31일 한 달짜리입니다. 프린세스 크루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 그 한국에는 드물게 요 크루즈 전사에서만 간헐적으로 선보이고 마케팅 활동을 벌인 상품들이 이번에 노란풍선 상품을 통해서 더욱 대중화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출국 전 집 앞에서 공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픽업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고요. 로맨틱한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와인 패키지, 스페셜티 유료 레스토랑 이용권 선택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발 전에 노란풍선 사옥 내에서 있는 VIP 라운지래요. 크루즈 전문 플래너의 사전 여행 설명회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향후 어떻게 상품이 참 공급이 되고 잘 팔릴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앵커가 쓰고 앵커가 소리내서 읽어드리는 앵커의 쓴소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자주 쓰이는 그런 자막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것은 아니지. 최근 경기관광공사에서 일본 여행객을 안 받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섰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고 일본 대상 마케팅 활동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 관광 관련 조직 및 단체는 자신의 지역 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형태, 조직 또는 관광재단의 형태, 그리고 관광 마케팅 이런 형태로도 존재를 하고 있죠. 각 지자체의 특성과 방향에 맞게 이름만 다를 뿐 업무의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국민 대상 관광 활성화고요. 또는 외래객 유치가 주 임무입니다. 예산이 적다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분야로 자칫 예산 집행을 잘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긴 호흡과 안목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관광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서울 집중 현상을 벗어나서 지역 분산이 최근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본 관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역시 지방 관광 활성화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일본의 이른바 시골이라고 평가받는 곳까지 취항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만들어낼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의 관광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외래객 유치 3위입니다. 만들어내고 발굴어내고 홍보할 것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울보다 더 많은 역사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있고요. 이에 따라 알려야 할 것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행위이건 이성적 행위이건 또는 역사적 사명이건 분노의 또 다른 표출이건 자신이 결정할 문제며 결정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 것을 알리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한 때입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관광공사 같은 조직에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관광공사의 결정은 매우 감정적으로 보이며 파퓰리즘적으로만 비칩니다. 이것은 아니지 한 예능 프로에서 나온 출연자의 얘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정확히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